안녕하세요. 오픈마루의 전준식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주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를 위한 업무 중심의 모니터링,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는 여러 세션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예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웹 마스 같은 환경이 미드웨어 환경이 됐을 때는 OS, 네트워크, 하드웨어,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먼저 찾는 곳이 미드웨어 와스 쪽입니다. 그래서 와스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가는 이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로그만 가지고 이런 문서를 본다거나 원인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장애가 났다는 것들을 보시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보시는 화면은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화면입니다. 이런 화면을 보시면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APM과 같은 모니터링 도구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발 프로세서는 워터폴 애자일을 거쳐서 데브옵스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해가고 있고요. 또 패키징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결국 컨테이너로 종착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스트럭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 구글 맵,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구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컨테이너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매주 한 20억 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기동해서 운영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글이 지난 한 10년도 넘었죠. 10년 동안 구글 내부에서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기술을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도 구글과 같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이제 데브옵스라고 시작해서 AI옵스, 챗옵스, ML옵스, 데브섹옵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옵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옵스들은 무엇일까요? 옵스는 오퍼레이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옵스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정적인 서비스라고 하면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본다면 예전에는 머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머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머신 2대를 이중화해서 귀중하게 보살피고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머신은 언제든지 장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머신이 장애가 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애플리케이션에 더 집중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면 모니터링 대상이 컨테이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PM 입장에서도 컨테이너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맞도록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려해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또 오토 스케일링 같이 자원의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환경을 고려해서 APM이 개발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모니터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피크 시점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오토 스케일링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모입니다. 보시면
11월 7일에는 전국 사업체 조사라는 업무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CPU 같은 한정적인 자원을 더 11월 7일에 더 많이 사용했고 11월 8일에는 초중교 사교육비 조사가 더 많은 업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CPU 자원을 더 많이 할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개 컨테이너로 한정된 자원의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던 동안에 이렇게 응답 시간이 느려져서 물기둥이 솟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개에서 부하가 많아지면 5개에서 10개까지 자동으로 확장되는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응답 시간은 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평균 응답 시간은 1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5개에서 10개까지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응답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1초 미만의 평균 응답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하 테스트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동으로 자원이 확장되는 구조에서는 한 1.7배 정도 더 많은 자원을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 평균 응답 시간을 봤을 때는 2.5배 더 빨리 처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가 되면서 또 하나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일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면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지 한번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MSA가 되면 서비스가 굉장히 잘게 쪼개지는데 그 잘게 쪼개지는 것들을 과연 한눈에 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하고 또 REST API 같은 HTTP 통신 말고 gRPC 같은 좀 빠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MSA를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gRPC 같은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느냐, 또 서비스가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으면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모 구조는 빌이라는 서비스와 멤버라는 서비스를 REST API와 gRPC로 호출해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이런 예제를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 그룹의 토폴로지 정보입니다. 토폴로지 정보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상태이고요. 느리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면 보면 그 업무를 구성하는 인스턴스의 정보들을 표시하고 있고, 빨갛게 표시된 것들을 클릭하면 어떤 URL에 무엇 때문에 지금 느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있어서 MSA에서도 토폴로지 호출 구조,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느린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출 관계나 무엇 때문에 느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gRPC를 호출했고 두 번째로는 REST API를 호출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데 두 번째 서비스가 느렸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어떤 것이 느린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500 에러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에러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했고, 실제 원인이 되는 부분은 이 SQL 쿼리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이 MSA 서비스 이것이 느려졌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호출 관계가 어떤 서비스들을 호출해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호출 관계를 추적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호출 관계를 추적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각각 어떤 서비스들을 호출해서 이런 MSA 서비스가 보여지게 됐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장애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은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문제가 되면 자동으로 복구시켜 버립니다. 복구시켜 버리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문제가 되면 요청을 보내서 APM에 수집해 놓기 때문에 그 수집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선 나중에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지금 컨테이너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스레드 덤프라고 하는데요. 그 스레드 덤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터미네이팅이라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죠. 컨테이너가 종료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컨테이너가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APM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한 기둥을 클릭하게 되면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 버튼만 누르게 되면 문제의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놨다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가 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스레드 덤프 분석, 메모리 누수 분석, 네트워크, 오픈 파일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이죠. 지금 데모 준비한 것들은 3대 7의 구조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부하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벤트 등으로 폭주를 하고 있을 때 오토 스케일링이 동시에 양쪽이 되는 그런 데모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부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인스턴스가 3개로 증가하고 옆에서는 7개로 증가를 해서 이벤트 등으로 부하가 폭주를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퍼블릭 클라우드가 문제가 있을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문제가 있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를 DR로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퍼블릭 클라우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장애가 발생하면 죄송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장애가 발생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하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이렇게 4개까지 증가하면서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두각이 되면서 모니터링 분야에서 각각 지금 두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옵저버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옵저버빌리티는 사실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돋보기로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면 망원경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시스템을 보는 것, 이것들을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는데요. 그 분야에서는 매트릭, 로깅, 트레이싱 이 3가지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프로메테스, 예거, 집킨, 로키, EFK, ELK 이런 스택들이 있는데 저희 오픈마루 APM은 일부 매트릭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트레이싱 정보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3가지 옵저버빌리티의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